제가 호시노겐이라는 가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호시노겐이 투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갈까 말까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시기가 너무 애매했어요. 2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전 2월 달에 한국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얘네도 선예매라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거의 사실상 팬클럽인 그런 패스가 있거든요. 그걸 가진 사람만 미리 할 수 있는 선예매가 약 4일 뒤에 열리는데, 근데 뭐 그게 선착순 이런 게 아니라 추첨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뭐 그 기간에만 하면 언제 하든 상관은 없는데 뭐 먼저 한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그 또 팬클럽 그 패스를 사려면 돈이 더 드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호시노겐 얼굴이 그렇게 많이 박힌 잡지를 샀다가 왠지 나중에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근데 좀 이번엔 다른 게, 호시노겐은 제가 얼굴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순전히 좋아서 좋아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탈덕을 안 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변덕스러운 마음은 모르고, 그래도 고민이 됐는데 결국엔 사기로 했어요. 일본까지 왔는데 콘서트는 가야 된다. 심지어 호시노겐 콘서트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까 말한 패스를 살 거예요. 지금 큰 소비를 할 거니까 그걸 사는 모습의 영상을 찍어보려고. 왜냐면 너무 떨려서. 더 시킬게요. 시켰어요. 주문 완료. 아마 나고야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나고야 같은 데는 또 가까우니까 그런 식으로 가까운데 겸 마지막 여행 겸 호시노겐 투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길가 그런 현지 맛집 갔는데 거기서 호시노겐 만나고. 이런. 오씨. 솔직히 좀, 냄새. 냄새 진짜 좋아요. 해물 냄새. 와, 진짜 무슨 주방에서 요리만 하다가 하루 끝날 뻔했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아침을 먹을 건데 메뉴는 브루스게따고 지금 마늘빵을 올리브오일 묻혀서 구워놨어요. 이제 여기 위에다 양파랑 토마토랑 올리브오일이랑 섞은 거를 위에 올려서 먹을 거예요. 되게 생각보다 인터넷에서 또 봤는데 레시피가 간단해서 만들게 된 거거든요. 아침으로 저번에 먹고 가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일렬로 쫙 놓을 곳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깨끗한 쟁반 위에 그냥 보시는 분들이 찝찝할까봐 랩만 깔아놨거든요. 음료수는, 물 대신 카페오레를 먹을 거예요. 어제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인스타 감성 노려서 카페오레 사온 거 인정. 다 먹어버렸어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시리얼로 먹어도 맛있고 그냥 과자로 갑자기 시리가 반응.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또 사 먹을 거예요. 계속 비축해 놓을 거예요. 진짜 저는 낮이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햇빛만 이렇게 봐도. 제가 어제 알바를 하면서 그 일본 편의점에서 파는 그 핫도그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트에서 이렇게 그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파는 핫도그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서 이렇게 데워봤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먹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제목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생활비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를 딱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부끄럽잖아요. 제가 9월 달에 그지였던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생활비가 진짜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그 달에 쓴 돈이. 그래서 한번 제 생활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제 워홀 생활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분위기를 느끼는 정도만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어쨌든 좀 그러니까 잘 걸러서 들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워홀을 준비할 때부터 그러니까 딱 합격을 하고 항공권을 끊을 때부터 엑셀에다가 계속 제가 쓴 돈 내역들을 계속 정리를 했어요. 가계부처럼. 그래서 항공권부터 뭐 다 얼마씩 끊었는지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EMS나 이런 거는 뭐 그리고 또 한국 음식 사는 거 같은 거는 뭐 부모님이 해주시거나 주변인들이 주거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계부에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워홀을 오기 전 한국에서 쓴 돈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항공권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편도로 샀는데 항공권이 11만 2,800원이었네요. 이게 제일 쌌던 그거였거든요. 되게 성수기도 아니었고 일부러 싼 날로 골라서 한 건데 그런데도 솔직히 좀 비싸긴 하네요. 근데 여기다가 또 플러스로 그것도 했을 거예요. 위탁수화물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인지 안 적어놨네요. 제 돈으로 안 했나 봐요. 그리고 도장. 그 워홀 생활할 때 도장 필요하다 해서 도장 만들었는데 솔직히 은행에서밖에 안 썼어요. 뭐 다른 알바 계약할 때나 이런 건 다 사인으로 했고 은행에서만 도장으로 썼습니다. 도장 8,000원. 그리고 1차 환전하고 저는 그리고 진짜 환전을 진짜 조금 했어요. 제가 진짜 이 시기에 들어 워홀러 중에 제일 약간 많은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워홀러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1차 환전을 120만 원을 했네요. 12만 원을 했네요. 12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집값이 나갔네요. 집을 쉐어하우스를 결제했는데 그게 2달치. 근데 꽉 찬 2달치는 아니고 그냥 한 1.5 정도였는데 그게 87만 6,662원. 그리고 전기요도 사고 그리고 또 2차 환전을 했네요. 이제 107만 6,867원. 이게 환율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하고 또 3차 환전 56만 5,041원. 그리고 유심 1033원. 이렇게 했네요. 생각보다 되게 안 썼네요, 돈을. EMS 같은 거를 다 부모님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워홀에서 제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제 워홀 생활비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달별로 끊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은 너무 기니까. 6월달은 제가 14일부터 살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달의 중간에서부터 사는 건데 그래도 돈을 굉장히 많이 썼죠. 왜냐면은 초반에는 살 게 많으니까 집에 사소한 이런 가위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사소하게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조금씩 써서 많이 쓰게 됐어요. 그리고 막 첫날에는 공항에서 여기 집까지 올 때 뭐 스카이라이너도 타고 공항에서 택배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이거 캐리어를 제가 끌고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뭐 교통카드 충전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첫 달에는 관광도 어느 정도 했죠. 뭐 큰 관광은 아닌데 이런 요코하마 관광이나 이런 도쿄역 관광이나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관광을 해서 뭐 교통비 플러스 거기서 논값이 들어가니까 약 15일 정도의 생활비 치고는 많이 썼죠.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출금만 내고 입금될 게 없으니까 더 빨리 사라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산 게 자전거를 사가지고 우선 6월 달에는 엔화로 말씀드리자면 64,062엔을 썼어요. 한국 돈으로 대략 그냥 공 하나 더 붙여서 64만 원 정도 썼네요. 15일 동안. 예상했던 제가 짰던 생활비 범위 안에 들어서 괜찮았어요.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생활을 하고 이제 제가 진짜 관광객으로서의 느낌보다는 진짜 돈을 잘 어떻게 해서 잘 살아야 하는 주였죠. 7월달은.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 볼 때 많이 그랬어.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외식을 줄였는데 집에서 해먹는 거에 대한 요령이 없어서 마트에서 막
이렇게 사오니까 뭐 그럴 거면 차라리 외식을 하지라는 그런 돈이 들었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돈을 더 쓴 것 같아요. 확실히 약속이 있으면 돈을 쓰게 되죠. 아까 제가 6월 달에 요코하마 갔다고 얘기했는데 완전 상상기억이었어요. 7월 달에 갔네요. 그리고 7월 달에는 드디어 처음으로 월세를 내야 되는 달이어서 그게 굉장히 타격이 있죠. 월세가 비싸니까. 사소하게 먹고 싶었던 거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빵집도 저희 집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있거든요. 거기 빵집도 자주 가고 좀 소소하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67,032엔을 썼네요. 이 달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나 그렇게 막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쑥쑥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딱 보면은 엄청 크게 뭘 한 게 없거든요. 가끔 약속 나가고, 약속도 뭐 며칠 연속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가끔 나가고 장 소소하게 보고 했는데 이렇게 딱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에 비해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7월 달에는 참고로 월세가 45,000엔이 나갔어요. 그래서 7월 달엔 좀 충격적인 달이었습니다. 저 나름의. 이제 8월 달. 8월 달에는 우선 좀 약간 8월 달은 아슬아슬한 주였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첫 번째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둬가지고 그 공백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돈을 거의 안 쓰고 외식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8월 3일 날 스타벅스를 갔네요. 그래도 이때 알바를 구하긴 구했는데 이게 연수기간이라서 시프트가 너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거의 못 벌었죠. 7월 달에 일했던 알바처의 월급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게 바로 8월 달입니다. 굉장히 마음 초조하게. 8월 달부터 좀 교통비가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연수를 받으러 가야 하는 곳이 조금 뭐 엄청 먼 건 아닌데 꽤 거리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교통비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일본 교통비가 살벌하잖아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야칭이 우선 5만엔이 나갔네요. 우선 5만원을 제외하고 한 생활비는 그래도 8월 달에는 좀 조금 썼네요. 47,425엔. 이게 생활비, 제가 말한 생활비, 교통비, 보험비 뭐 이런 짜잘한 거, 그러니까 월세를 제외한 모든 돈, 그냥 일본에서 쓴 모든 돈이 8월 달에는 47,425엔이 들었고요. 여기다가 월세인 5만원을 더하면 97,425엔이 들었습니다. 저번 달이랑 월세가 다른 이유는 그 관리인, 제가 쉐어하우스에 관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인이 좀 뭐 달라져가지고 저번 달엔 45,000을 냈고 이번 8월 달에는 5만엔을 낸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정말 그지같이 돈을 안 썼던 9월 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엔 진짜 우선 입금될 게 거의 없으니까 엄청 쫄리는 주였어요. 이때는 제가 알바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많이 썼어요. 그 편의점에서 밥을 먹어야 돼서 많이 사 먹진 않고요. 막 도시락 같은 건 절대 안 사 먹고 그냥 물이랑 오니기리 같은 거 사서 그냥 간단하게 먹는 정도로 해서 사실 그렇게 그 편의점에서 해서 돈은 자주는 썼지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제 연수가 슬슬 끝나고 본격적인 일을 들어가는데 그 일하는 곳이 파견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파견 지점까지 가는 교통비가 상당했습니다. 진짜 교통비가 이때 생활비의 제 3분의 1이었어요. 교통비가 많이 들고 나머지는 뭐 딱히 쓴 게 없습니다. 진짜 이때는 그지달이었기 때문에 정말 나가서 뭘 외식은 안 했고 무조건 안 했고 약속도 거의 없었고 이렇게 한번 한국 친구랑 만난 이 약속 빼고는 거의 나간 적이 없네요. 그리고 장도 거의 안 봤습니다. 왜냐면 장 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 어마어마한 달에 이 달에는 무려 월세를 제외한 모든 쓴 돈은 34,716엔입니다. 하나로 하면은 34만 어쩌고저쩌고가 되겠죠? 공 하나 더 붙여서. 진짜 충격적이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건 여기서 만에는 교통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달에 순수하게 보험 내고 먹을 거 이렇게 쓴 돈이 24,716엔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만원 정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활비로 살죠? 제가 진짜 계산해보고 너무 놀라서 여기저기 진짜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 진짜 이 돈으로 살았다. 자랑은 아니지만
진짜 돈에 따라 이 달의 만족도가 정말 달라져요. 물론 어느 정도는 행복했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34,000엔으로 살던 9월 달에는 저는 돈 걱정을 진짜 많이 했고, 저 생활비로 살 수 있던 것도 솔직히 저 달에 보내줬던 친구의 EMS나 뭐 부모님의 EMS 덕분에 뭐 이렇게 식비를 아끼고 그래서 저렇게 살 수 있던 거고요. 다시는 저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의 결론은 결국에 돈을 많이 가져올수록 워홀 생활이 행복해진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달에 어느 정도 느낌으로 살았는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워홀 준비하실 때, 생활비를 계획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 어차피 이제는 뭐 아르바이트도 물론 시프트, 얘네 일본의 시프트 문화 때문에 일정하게 벌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돼가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렇게 9월달처럼 살 일은 없고요. 그냥 9월달 한 번에 지나가는 해프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평. 첫 달 6월. 별 생각 없이 돈 썼지만 그래도 신경은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있다. 7월달. 조금 적응을 하는 중이라서 그런지 생각 없이 돈을 쓴 것 같다. 8월달. 좀 현실을 깨닫고 자중하기 시작했다. 9월달. 그지같이 살았다. 10월달. 9월달이 너무 그지여서 좀 고삐 풀려서 돈을 쓰긴 했지만 생각 없이 쓰진 않아서 많이 쓰지는 않았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번 달에 연근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을 진짜 많이 해서 월급이 들어왔는데 월급을 쓸 날이 없는 거예요. 나 빨리 나가서 놀고 싶은데. 그래서 돈을 더 안 쓴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모두 올 화이팅! 빨리 다음 달 됐으면 좋겠어요. 달이 빨리 워홀 끝나는 거는 아쉬워서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달이 빨리 지나가야 월급날도 들어오잖아요. 이제 월급날 얼마 안 남았어요. 열흘 남았나? 월급날. 그러면 생활비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